안녕하세요 여러분, 책보라입니다. 일주일에 영상을 하나밖에 올리지 않는데 일주일이 진짜 금방금방 돌아오는 느낌이에요. 일주일 잘 지내셨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책은 팩트풀리스입니다. 이 책은 겨울 서점의 겨울님의 책 소개 영상을 보고 읽게 된 책인데요. 책 소개 영상을 보고 나서 도서관에 갔다가 우연히 이 책을 만났는데 반갑더라고요. 겨울님의 영상을 먼저 보지 않았다면 솔직히 눈여겨보지 않았을 책이었는데 책을 빌려오면서 참 유명 유튜버의 힘은 크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겨울님이 이미 소개하신 책이긴 하지만 저도 꽤 의미있게 읽었으니 오늘은 이 책을 리뷰해 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얼마 전에 태양광 충전 시스템인 솔라카우를 개발한 기업 요크의 장성은 대표의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시간 동안 우유병 모양의 배터리를 젖소 모양의 충전기에 꽂아두면 충전이 되는 거죠. 가정에 전기 공급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오게 하고 또 노동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프리카에는 전기가 아주 비싸서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충전해온 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기도 하고 또 밤에 불을 켜기도 한다고 하네요. 아주 인상적이긴 했지만 아프리카에서 전기가 그렇게까지 필요하긴 한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아프리카의 삶과 전기가 너무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의 휴대전화 보급률은 2018년 기준으로 65%가량이고 스마트폰 보급률도 10%를 넘어섰다고 해요. 뭔가 저희가 아는 아프리카와는 다른 느낌이죠. 저희가 자주 접하는 아프리카의 모습은 대부분 자선단체를 통해서 본 기아와 가난으로 배가 볼뚝 튀어나온 아이나 또 온몸에 파리가 덕지덕지 붙은 채 힘없이 앉아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하지만 실제 아프리카는 그것과는 많이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 인터뷰를 보면서 들기 시작했어요. 이 책은 사실에 근거한 세계관으로 심각한 무지와 싸운다는 겟마인더 재단을 설립한 한스 로슬링이 쓴 책이고 아들과 며느리가 그와 함께 책을 쓴 듯해요. 팩트풀리스라는 책의 제목도 우리말로 하자면 사실 충실성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세계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우리에게 팩트를 알려주겠다는 한스 로슬링의 생각은 저에게도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게 만들어줬답니다. 이 책은 사람들은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13개의 세계 현실에 대한 문항으로 시작해요. 이 중 3가지만 들어보자면요. 첫 번째, 오늘날 세계의 모든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은 얼마나 될까요? A 20%, B 40%, C 60%. 자, 두 번째, 오늘날 세계의 인구 중에서 15세 이하의 아동은 20억 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2100년에 이 수치는 몇 명이 될까요? A 40억 명, B 30억 명, C 20억 명.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계 인구 중 어떤 식으로든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비율은 몇 %일까요? A 20%, B 50%, C 80%.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풀게 하면 대부분 침팬지에게 이 문제를 풀게 하는 것보다 점수가 더 낮다고 해요. 그러니까 찍느니만 못한 점수가 나온다는 거죠. 이건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국가 원수나 유엔기구의 수장, 다국적 기업의 지도자 같은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최신 데이터로 업데이트하지 못하고 낡은 세계관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궁금하실 테니까 문제의 답을 먼저 알려드리고 갈게요. 저소득층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은 C 60%이고요. 유엔이 예상하는 2100년 아동의 수는 C 20억 명, 전기를 공급받는 비율도 C 80%이랍니다. 꽤 희망적인 답변이 많죠? 저는 사실 모두 틀렸었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맞추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까닭을 작가는 간극 본능, 부정 본능, 직선 본능, 공포 본능, 크기 본능, 일반화 본능, 운명 본능, 단일 관점 본능, 비난 본능, 다급한 본능, 이렇게 10개의 본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다 읽고 첫 번째로 느낀 바로는 생각보다 저소득 국가들이 극단적으로 가난하진 않다는 거예요.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에 중간급의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빈, 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기에는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작가는 4단계 정도로 세상을 나누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 생각보다 세상이 긍정적 그리고 희망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항상 세상은 더 위험해지고 있고 환경은 더 오염되고 있고 범죄도 심각해지고 있다고만 느껴왔는데 말입니다. 실제로는 아동 사망률은 줄고 에이즈 감염률도 줄고 재난 사망률이나 아동 노동률도 줄고 있고요. 심지어 매연 입자나 오존층의 파괴도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연보호구역이나 곡물 수확량, 탈문맹률, 휴대전화 사용률, 예방접종률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고요. 사람이란 부정적인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라 나쁜 일이 더 많이 인지될 수밖에 없다는 부정 본능을 저 역시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프를 다 보고 나니까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가 조금 생겨나더라고요. 책을 통해서 즐거움, 재미를 얻는 것, 또 삶의 교훈을 얻거나 실질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책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굳은 생각을 바꾸는 것, 그리고 뇌를 업데이트하는 것. 그래서 제가 작게는 제 삶을, 또 크게는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 것. 이게 제가 책을 읽는 가장 큰 이유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매우 고맙고요. 여러분도 꼭 시간 내셔서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세계를 보는 눈이 아직 중고등학교 때 배운 사회 교과서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 본능이나 극단 본능, 공포 본능, 다급한 본능에 흔들리지 않고 사실 충실성, 팩트에 의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또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이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 본능들을 이성 앞에 세우지 않으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저는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책보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